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진도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론적인 것들도 조금 넣긴 했는데요. 원래 우리 법원 쪽에서는 이론적인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좀 그래도 이제 원장이나 이런 건 좀 나올만 해서 좀 넣어놓긴 한 거고요. 여러분들 총 7회 가지고 쭉 보게 될 건데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을 거예요. 막상 이제 처음 2차 준비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뭐랄까요, 쟁점 끄집어내는 것도 좀 힘들고 그럴 건데, 그럼 본래로 돌아가세요. 1차 때 공부할 때 봤던 판례들, 그런 사례들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여기? 진정신문범에서, 진정신문범이래. 제가 좀 전에 누가 쓴 거 답안을 보다 왔는데, 그걸 누가 썼더라고. 그래서, 이거 진정부작위범이잖아요. 진정부작위범. 그래서,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그때 우리 배웠던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다른 말 쓴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잘 모르겠으면 희한한 사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판례들을 원칙적으로 해서 내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을 좀 잡고 가시면 크게 벗어나질 않게 돼요. 이제 혼자 계속 고민하면서 뭐지? 하면서 막 생각하고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 알던 판례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좀 답안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쓰다 보면 좀 잘 안 될 거예요. 안 되는데 여러분들 계속 판례라던가 이런 건 연습을 하십시오. 특히 사례에서, 특히 우리 법원직렬에서는 뭐다? 판례 잘 적시하면 점수 무조건 많이 줍니다. 이쪽에서 학설에 대한 욕심은 좀 많이 버리시고, 학설 문을 쓰면 더 줘요. 점수 더 주긴 하는데 안 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직렬은 특별히 더더욱 판례 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두에 이론 그렇게 잘 안 내요. 잘 안 내고 차고 같은 거 우리 객관식에서도 잘 안 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각 좀 하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총론이라서 안 낼라니까 낼 게 없어요, 여러분. 자꾸 강론 범위 있는 걸 다 끄집어서 낼 수도 없어가지고 일부 넣고 있는 거니까 좀 이해는 하시고. 자, 일단 바로 문제 좀 볼게요, 여러분. 양가로 1번에서요. 이거는 원래 작년에도 제가 이제 만들었던 문제인데 한번 다시 써먹었어요. 다시 써먹었고, 이거 말고 또 우리 그 뭐죠? 자본시장법 관련해서도 그 변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소유 그 뭐 주식 변동 이런 거 할 때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진정신문범입니다. 자꾸 왜 이래? 진정부작위범입니다. 상태 안 좋네. 이거 제가 뭘 잘못 보고 와가지고 진정부작위범 관련돼서 늘 진정부작위범 나오는 것은요 공동정범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문까지 항상 참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무가 누구한테 자기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공통된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공통으로 의무이행 가능할 때만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팔레 쓰시고 3포 소화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10점이나 줬기 때문에 뭘 써야 돼요, 여러분? 개념을 좀 써야지. 그래서 사안에서 진정 이제 잘해야지. 진정부작위범인지 부정부작위범인지 구별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형식설 그걸 놓고 이제 조문을 한번 써줘야죠. 그런 것 등이 점수를 받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서 쭉 돼 있는데 두 사람이 나오죠.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정신병원장 D1과 전문의 D2, F의 유일한 보호자 갑의 동의를 받잖아. 이렇게 돼 있죠. 참조법령에 가서 보시니까 43조에서 1항에서 딱 돼 있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돼 있잖아. 정신질환자의 보호무자 2명 이상 쭉 어쩔 때 있고 보호무자 1명만 있을 때 1명으로 한다.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 등을 입원 등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받아야 한다. 자기 의무가 있고 벌칙 86조에서는 써 있잖아요. 3호에 43조 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입원 등 신청서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받지 아니한 자 이렇게 처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오직 부작위로만 범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식설에 따라서 이거는 진정부작위범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정부작위범 공동정범 성립요건 판례 쓰시고 조문에서 누구한테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장한테만, 의료기관 장한테만 돼 있기 때문에 병원장 D1만이 본제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거고, 아까 보니까 이걸 또 이제 33조 쓰시고 그랬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공동가공하고 그런 사례가 아니야. 그래서 그냥 있는 판례 그대로 가서요. 당연히 누구만 공소지기를 했었어야 돼요? 병원장 D1만 공소지기 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푸는 문제. 그거 미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옆 페이지 보시면 설문 1에서 쟁점 정리를 써놨죠. 그리고 누누이 이제 제가 사례하면서 좀 대비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쟁점 정리를 잘 못 쓰겠는 분은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쓰다가 가분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쟁점 정리만 써야 되는데 막 하다가 사실관계 요약을 합니다.
막 쓰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길어졌지?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신 없으면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민사에서는 여러분 그냥 해놓고 뭐 나 뭐 .1, .2 하면서 뭐 이렇게 쭉 가서 나열식으로 해도 되는데 형사에서는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안 좋아합니다. 형사 쪽에서는 예전 틀대로 이렇게 좀 목차를 잡아서 가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좀 나열식으로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형사법은 항상 어떻게 됐죠? 우리가 구성배당성, 위법성, 책임 이런 식으로 해서 짝짝짝 체계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민사처럼 논거 나열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좀 안 맞기 때문에 특히 형사 쪽에서는 좀 꼰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민사와 공법 이런 쪽은 좀 달리 좀 가주십시오. 여전히 목차 잡는 게 힘드니까 막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편법인데요. 이거를 봐주는 분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쪽이 좀 잘 안 봐줘요. 형사 쪽에서는. 그리고 하나 틀리면 막 다 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목차가 구성될 수 있게 조금은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안 가도 좋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아랍의 숫자 1, 2,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한번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도 써보시면 알겠지만 목차를 잘 안 잡으면요 되게 만연체가 돼요. 핵심 지적에서 정확한 문구를 딱 써서 뭐뭐의 구별 기준, 판단 기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그런 걸 없이 쓰려면 장황하게 된다니까 글이. 그래서 오히려 더 양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차를 잡는 것도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쟁점 정의를 잡았고 볼게요. 검사 공소직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D1 등의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이에 해당할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한 요건은 무엇인지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먼저 검토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구별. 아시다시피 우리 뭐다? 형식으로 구분해. 형식. 형식설이 우리 판례가. 그래서 견해들이 비슷하다.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별로 안 좋으니까. 뭐 실질서까지 쓸 필요 없잖아.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의 형식에 따라 구별하는데 부작위로만 범할 수 있는 경우를 진정부작위범, 자기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범할 수 있는 경우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판례 또한 안 하면서 이런 거 하나 예를 들어주면 점수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내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을 한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그래서 동일한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판례를 하나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사안의 경우도 유사한 사안에 뭘 유사해 이 판례예요. 사실은 예전에 이제 구정신보건법이었는데 어쨌든 언더라인 기억하면 돼요. 이번 동의서 또는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앞에 두 줄 생략해버리고 여기만 쓰셔도 돼. 유사한 판례는 조문에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춰보면 보호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보건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판시한 바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설령 로마자의 1을 잘 못 쓰겠어. 그러면 이 판례라도 쓰시면 돼요. 사안에 있는 경우 이 판례를 쓰셔도 점수는 거의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자 3에서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성부 나왔죠? 이 성립요건 안 써버리면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객관식 때부터 무작위 외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 그대로 써주시고 그래서 사안포섭 들어가는 거예요. 좀 너무 길게 쓴 것 같아요. 차분히 쓰려다 보니까. 그래서 병원장 D1, D2에게 모두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는지 문제되는데 자, 우리 아까 조문 제가 읽었던 거죠? 그래서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따옴표 하나 써주는 게 더 좋긴 해요. 따옴표 이렇게 표시해서 끊어준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 이렇게 따옴표 하나 써주는 것도 좋아요. 정하고 있는 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D2는 수수무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D2에게는 의무가 공통으로 부여됐다 할 수 없다. 짧게 이렇게 이제 쓰시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 D2는 정신보건법 위반죄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안 해결 이제 여러분이 진짜 가볍게 쓰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43조 1항 보호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자는 정신병원의 장 D1 뿐이기 때문에 검사가 D1, 2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죄 공동정범 공소지행한 것은 위법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